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통합된 배터리, 셀부터 팩까지 완벽히 이게 유기적으로 잘 관리된 한 회사로부터요, 이런 배터리 팩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될 것 같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메시지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식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할을 했죠. 5대1로 스탁 스플릿이 일어났습니다. 예정대로요. 그래서 마치 제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15% 가까이 올랐는데요. 15%를 넘었죠? 야, 이 정말 좋기도 하지만, 이제는, 물론 테슬라의 전망은 매우 밝지만,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산정해야 될지는 저도 잘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심지어 주식을 이제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라고 압박이 있습니다. 팔기 전까지는.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 주식은 팔기 전까지는 네 돈이 아니라고. 저는 그냥 초심대로, 저의 원래 생각대로, 그냥 목돈이 필요할 때, 제가 뭐 아프다든지, 사람 일은 잘 모르니까요, 큰일이 닥쳤을 때, 그때 팔도록 예정대로 계획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 기사가 뭐냐면요, 이 카엔드라이브에서 발표한 기사입니다. 이 카엔드라이브는 참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내는데요. 물론 당연히 이 메이저 언론사니까요,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는 이걸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게 맞겠죠. 저는 이 기사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 의견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이런 비슷한 주제로 만들었지만, 이번에 카엔드라이브가 더 그 뒤를 많이 캤습니다. 더 자세히 이제 밝혔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테슬라 모델 S 퍼포먼스 대비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의 그 EPA 기준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결국 결론은 테슬라가 EPA의 이제 허점을 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갭이 좀 벌어졌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룰을 어기거나 법적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해서 그 주행거리 차이를 벌렸다는 건데, 제 시선은 다릅니다. 이 지금 카엔드라이브에서 정말 이 상세한 팩터에 대해서 장문에 이제 기사를 써서 이제 밝혔지만, 이게 트릭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로드 디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저항이라든지, 이제 주행하는데 그 로드에 걸리는 저항이라든지, 이런 어드저스먼트 팩터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포르쉐는 자발적으로 주행거리를 8마일 정도 줄였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주행거리 차가 나는 것에 큰 걸 차지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이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와 가용할 수 있는 배터리 양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 핵심인데요.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는 이 기부 내부적으로 800V의 높은 고전압 시스템을 가고, 테슬라 모델 S 대비 회생제동 브레이크를 받아들이는 용량도 큽니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자랑은 하지만 실주행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결국 테슬라 모델 S 대비 회생제동 브레이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의 모델 S에 준하는 배터리 팩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배터리 양은 테슬라 모델 S 대비 15%나 적습니다. 거기에 기사 내용에도 잘 밝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에 대해서 카엔드라이브는 오히려 포르쉐 편을 들면서 이 배터리라는 것이 완전 방전되고 충전되면은 데미지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버퍼를 가져가는데, 포르쉐는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버퍼를 많이 뒀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리데이 유세이지에 더 좋다라는 포르쉐 편을 드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터리를 못 믿기 때문에 포르쉐가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사실 포르쉐 타이칸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셀을 믿질 못하기 때문에 버퍼를 많이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회생제동도 순식간에 많은 에너지를, 회생제동으로 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모델 S는 그거를 리밋을 걸어놨는데 70kW고요. 포르쉐 타이칸은 200kW가 넘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갑자기 고에너지를 배터리에 때려 넣게 되면 배터리가 열이 나서 터질 수 있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이걸 스펙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결국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카엔 드라이버에서 밝힌 것은 하이웨이 테스트 75마일/h로 달리는 하이웨이 테스트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모델 S가 10%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S가 더 멀리 가는 건 맞는데 당연히 고속주행에서는 회생제동을 쓸 여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줄게 되고 고속으로 가게 되면 공기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주는 것인데 결국 실사용에서는 만약에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이 회생제동이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이 가장 주행거리를 차이를 크게 벌려놓는 두 가지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 배터리 관리 능력입니다. 거기서 테슬라가 좀 더 앞서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실제로 포르쉐는 초기 물량 미국에 판 300대가 안 되는 양을 팔았는데 그중 한 대가 하필 이제 화재가 나서 전소돼서 아예 그 집 차고를 태워먹은 지금 사건이 있었고 지금 그건 여전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 또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내연기관 차들도 화재가 많이 납니다. 테슬라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내연기관이랑 비교해서 테슬라 차량도 화재가 물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근데 NHTSA가 조사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결함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계속 근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연기관 대비 11배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연기관 차들도 굉장히 많이 불이 납니다. 물론 근데 이제 CNN은 이것을 이제 반박하면서 지금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는 모두 사실이 맞으나 아직까지 팔린 전기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에는 좀 무리다.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나와봐야 된다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요. 그냥 위키피디아에만 가도 간략하게 막 전기차에 화재가 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코나도 사실은 불이 났었고 BMW도 불이 났었고 포르쉐 타이칸뿐만 아니라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에서도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골프도 당연하고요. 이 위에도 다른 자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쵸. 근데 이게 해당된 커스터머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우리는 늘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내연기관 대비 아직까지는 나온 데이터로만 봐서는 10배 이상은 안전한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판매 대수가 늘면은 어떻게 될지는 차후 이게 유심히 봐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결국 배터리 팩이랑 셀을 한 회사가 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진흙탕 싸움입니다. 포르쉐 측에서도 이런 조짐이 보이는 게 이제 LG화학의 셀을 탓하는 거죠. 셀이 잘못됐다. 근데 LG화학 입장에서는 아니지. 네가 팩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포르쉐가 이렇게 모델 S 대비 지금 제 차를 예를 들면 모델 Y에는 80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지만 지금 쓸 수 있게는 75kWh만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5kWh는 버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테슬라가 물론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포르쉐는 좀 지나칠 정도로 이걸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결국 진흙탕 싸움입니다. 셀 회사는 팩을 탓을 할 테고 팩 회사는 셀을 탓합니다. 이 LG화학이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애리조나에 있는 에너지 스토리지에서 사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게 완전히 여기도 다 이제 전소가 됐죠. 왜냐면 배터리 셀이 터지게 되면요. 그게 하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다 탈 때까지는 정말 불이 멈추지 않는데 이게 작년에 불이 났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대략적으로 나왔는데요. 당연히 조사 결과는 일단 LG화학의 잘못된 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LG화학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이제 사설로 이제 조사 인원을 꾸려서 이제 자체 조사를 해서 이것은 관리의 문제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LG화학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LG화학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원인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이 안전성과 주행거리 이 둘 다를 생각해서라도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수직 계열화가 돼서 완벽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결국 이런 문제,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셀 제조사는 팩을 탓하고 팩이라든지 관리하는 회사는 셀이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전기 자동차에서도 불보듯 터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PS에서 리포트에서 밝힌 바로는 여기 셀 하나가 잘못돼서 거기서 열이 나서 이제 빵 터져서 이게 전부 다 터졌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이제 추후에 더 업데이트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안전성과 주행거리 둘 다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전기자동차 회사가 셀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완벽히 이제 관리를 해야지 최대한의 주행거리를 짜낼 수도 있고 이런 안전성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 넌 또 이제 테슬라가 양산을 한다는 거에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냐. 저는 양산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물론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게 테슬라 기가팩토리 1에 대한 수율이 일드가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산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이거는 모든 다른 조건들이 동일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보셨듯이 이걸 누가 공익기관에서 지금 이 일들을 체크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 셀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누가 제3자가 와서 이 일들은 이 배터리는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정확한 거는 셀과 팩을 만드는 회사 두 회사만 정확히 알고 있지 이거는 완전 회사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사실인다 할지라도 수율이 낮아도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 배터리 수율이 아니라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리포트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가장 싸게 만드는 건 테슬라입니다. 업계의 평균 가격보다 30% 이상을 30%나 싸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일드가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싸게만 만들면 사실 이것이 테슬라가 원하는 목표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이래서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테슬라가 이번에 대량은 아니더라도 소량이라도 양산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은 이런 주행거리와 안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구독자님께 감사드리고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